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이 시간에도 실제 사주 명조를 가지고 그 팔자의 구조를 현실에 입각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명리는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그 현 세계를, 현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을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든 현실에 비추어서 현실에 어떤 부합된 그런 사주 분석 통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명조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이고요. 정해년, 이민월, 개미일, 무술시. 사주 분석의 순서는 뭐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도 이제 현대 명리학에서는 항상 전격이든 종격이든 우선 순서는 일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월지를 보면서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체를 한눈에 들여다봐도 뭐 되기는 되지만은도 숙달된 어떤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 절차상으로는 일간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월지를 보면서 그 일간이 주체가 되어서 돌아가는 사주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간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사주의 세력에 의해서, 다른 세력에 의해서 운명을 조명해야 된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별격이나 종격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어떤 일단 기준을 정해 놓으면 됩니다. 자, 이 명조도 순서에 입각해서, 자, 개수일간이 인월에 출생했다. 그러면서 구조상으로는 개수일간인데 해년이고 인월이고 뭐 월간에 겁재 임수도 있고 요런 어떤 구조상으로 보면 일간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격의 구조로 이제 보여지죠. 그러면서 정관, 시간에 정관이 있고 관성의 무리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간에 있는 편재 정도가 재성은 투관된 상태고, 그러면서 또 특징이 요 정림 연월간이 정림합이 되어 있고, 또 시와 일이 또 무게합이 되어 있고, 또 지지에서는 연지와 월지가 이렇게 또 육합을 이루고 있고 인해합을 이루고 있고, 여기 있는 뭐 일지와 시지의 미술, 요거는 같은 토의 기운끼리 그냥 뭉쳐 있다 합니다. 뭐 미술형이다, 이런 걸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꼭 축술미형이 삼형살이다 이렇게 너무 비약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그냥 미토, 술토, 토에 이렇게 어떤 무리가 이렇게 토가 무리지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수일간이 실제 주체가 되어서 사주의 구조를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별격이나 좀 특수한 그런 어떤 종격의 세력을 쫓아가는, 어떤 세력을 쫓아가는 사주로 봐야 될 것인가, 이쪽 세력을 쫓아가고 세력을 쫓아가는 사주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대단히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깔끔한 어떤 종세격이나 종격의 구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개수가 인월에 출생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격은 상관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상관격인데 상관을 생주하는 수생목도 있고 수생목도 있고 이런 어떤 상관격이 맞다. 그러나 그 흐름은 천간에 또 정화 편제도 있고 일지의 미토가 물론 관성이지만도 미중에 또 정화도 있고 술토도 관성이지만 술 중에 정화도 있고 요 두 토는 화기, 재성을 먹으면 그런 관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구조는 식상이라는 상관이라는 어떤 그런 잠재적, 원초적 어떤 기질을 가지고 관성의 세력, 관성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통제하에서 살아가는 운명이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관성과 상관, 관성과 식상이라는 관계는 상극 관계입니다. 상반된 관계. 그래서 관성과 상관이 공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존하는 경우가 있죠.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상에서도 항상 경험할 수 있는데, 상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상관, 나의 재주와 특징과 어떤 그런 기질, 재능을 가지고 관계에서, 관과 연루된 어떤 조직에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기술 개발, 그런 이공계 연구직, 기술 기능을 가지고 조직에서, 관은 조직이죠. 꼭 관직마, 공무원마 관이 아니라 관은 단정된 조직, 관이 탄탄하면 탄탄한 조직, 관이 부실하면 부실한 조직,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상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상관이 분명히 월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신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생목, 상관이 또 급제의 어떤 비급 재성과 급제와 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상관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관의 통제하에서 일하는 운명이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관직에 아니면 직장에 있더라도 관의 세력이 강하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있더라도 이 자기 자신의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그 속에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특이한 것은 상관은 잠재적 능력이고 관성은 이 투간된, 완전히 부각된 어떤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 관성의 힘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묘한 것은 이 관성이,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성과 완전 상반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인중병화가 관성의 뿌리, 12운석 논리로는 관성이 인에서 장생하죠. 원래 인이라는 것은 갑인데, 갑, 진짜 상관이 걸록 목지에 앉아있는 건데, 상관이 따로 갑목이 있는데 투간이 됐다면은 상관과 관성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관을 택하든 상관을 택하든. 그런데 이는 상관이 투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것은 묘하게 상관 자체 에너지로서도 영향력이 있지만은도 또 상관이 관성과도 부합된다. 관성의 정관의 뿌리도 역할, 생기 역할도 하는 것이 그런 묘한 모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분석이 들어간 다음에 뭐 합이 어떻고 뭐 합이 있어서 어떻고 이 합의 성정을 논해야지, 그저 사주의 그 구조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인해합이 있어서 어떻고 정림합이 있어서 어떻다 뭐 무기합이 있어서 어떻다 이렇게 그냥 갖다 합의 어떤 그런 상황만 나열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사주 분석이 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뭐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말고 그런 식의
또 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구조가 먼저 파악이, 육가 원칙이 한 근본 구조가 먼저 파악이 된 다음에 이제 사주에 드러나 있는 뭐 신살이라든가 합이라든가 이런 걸 부수적으로 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명조의 주인공, 계수 주인공은 계수라는 그런 어떤 깔끔하고 영리하고 섬세한 어떤 그런 영리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속에서 살아간다. 상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잡아서 보면 됩니다. 이내 합이 돼서 상관이 강화된 겁니다. 상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재와 관을 어떤 공유하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그런 모양새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신강신약 논리로 계수가 뭐 상관이 누설되고 관성에 지배되고 뭐 급제는 뭐 합이 되고 뭐 해수도 뭐 이내 목으로 변해버리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신약해져서 뭐 금이 와야 신유술 금이 와야 경신 금이 와야 신유 금이 와야 힘이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서 그런 논리로서 여기 금이 와야 계수가 힘을 쓰고 어떤 신강해진다라는 논리는 이 팔자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강신약 논리에 매몰돼 버리면은 사주 공부가 안 됩니다. 그 신강신약은 우리가 초보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할 적에는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임상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은 신강신약으로 논해야 되는 사주냐, 아니면은 그 사주의 구조를 보고 구조를 따라가는 그 사주의 구성체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논리와 통변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강신약 논리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논리고, 신강신약을 계속해서 따지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가지고 이때 사주 팔자의 그 해당 사주 팔자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신강신약법으로 사주를 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주 구조론으로 논해야 될 사주인지를 그것을 터득하는 것이 실제 많은 경험과 어떤 연구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명조는 신강신약으로 너무 논하면 안 되고 사주 구조를 쫓아서 계수일간이 인월에 출생하고 또 상관이 격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관성이 대단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상관을 무기로 해서 관성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운이 흘러가는 것도 상당히 운세 흐름은 좋겠구나. 대세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런 명조의 구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